네, 이번 시간에는 주산기 감염 이외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에 비형 간염 예방 접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의료인 비형 간염과 비의료인의 비형 간염 노출의 경우 예방 접종 방법이 크게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의료인의 혈액 및 체, 경피 또는 점막을 통해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경우에 예방조치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의료인은 비형 간염에 노출됐을 때 이거에 대해 항체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의료인에 있어서 비형 간염 항체 검사라든지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이거를 모를 때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될 텐데 비형 간염에 우선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됐다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혈액에 노출이 됐거나, 두 번째 체 노출이 됐거나, 세 번째는 이제 성접촉에 노출이 된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접촉은 말 그대로고 혈액에 노출된 경우는 주사 바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체액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사 바늘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문신이라든지 귀를 뚫는다든지 이런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이 되고 아니면 성접촉에 의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형 간염 보균자한테서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노출이 되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노출된 본인이 혈액 검사를 직접 해서 비형 간염 항원의 유무를 확인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비형 간염에 감염됐다 라고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사실 혈액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이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노출된 본인이 기존의 비형 간염 백신을 다 맞은 경우, 기접종자라고 하죠. 가 될 수도 있지만 미접종자일 수도 있어요. 이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3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접종자는 3회를 완료한 경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의료인 파트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기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에 각각의 예방접종법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노출 후 예방접종법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의료인 파트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뭐냐면, 만약에 기접종자든 미접종자든 기접종자가 되겠죠. 기접종자의 경우에 있어서 비형 간염 항체, 우리가 비형 간염 항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문 용어로는 안티 HBS 항체를 얘기합니다. 이 항체 역가가 만약에 10 이상인 경우로 혈액 검사를 통해 만약에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인의 경우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기접종자에 있어서
안티 HBS 항체가 혈액 검사를 통해 10 마이크로 인터내셔널 유닛 퍼 밀리리터 이상인 경우로 확인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B형 간염에 노출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은 이 검사를 일반인에서는 진행하지 않으니까 항체 검사를 기접종자다, 미접종자다 라고만 보통은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존에 일반인 분들, 의료인이 아니신 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B형 간염 감염자의 혈액이나 아니면 성접촉, 체액을 통해 전염이 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각각의 혈액검사나 아니면 혈액검사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 역시 이제 2x2 테이블이 나올 거예요. 미접종자 그리고 기접종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혈액 검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감염이 되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죠. 내가 노출되고 나서 혈액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S안티젠, 즉 B형 간염에 감염이 됐다 확인, 감염 확인이라고 밑에 적을게요. 된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르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도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 있어서 살짝씩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접종을 3회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했더니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확인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상기 감염사 한번 살펴보았던 B형 간염의 이뮤노글로불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항체인 이뮤노글로불린을 1회 맞고 백신을 3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기접종자, 백신을 기존에 다 맞았던 분들인데 B형 간염에 감염이 된 경우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백신을 추가 접종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B형 간염의 항원에 노출됐지만 항원이 내 몸속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만약에 백신을 3회 다 맞지 않은 미접종자다 하면은 똑같아요. 이뮤노글로불린을 1회 맞고 백신을 새로 3차례 다 맞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어릴 때 3회 다 맞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B형 간염 항원의 감염 여부를 정확히 모른다면 추가적인 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노출 후 조치가 색깔을 다 썼네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방 조치는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되고요. 주로 24시간 이내를 권장하고 성접촉에 대한 노출은 최대한 2주 이내, 그리고 다른 경피적 노출은 1주 이내 진행을 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B형 간염에 조금 더 취약한 의료인의 경우에 노출 후 예방접종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